언젠가 청약을 포기할 거라면 최대한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집을 살 기회가 있는데도 새 집을 분양받겠다는 전세를 이어가는 중이라면 나의 청약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가늠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수파고입니다. 청약을 하지 말고 집을 사세요.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로또 청약 시대입니다. 아니, 이마저도 없어졌습니다. 로또 청약 시대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집값은 미친듯이 오르고 목돈 없는 무주택자에게 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된 듯합니다. 그런데 청약이 정말 누구에게나 최선의 선택일까요? 저는 이 청약제도야말로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4가지 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기 힘들게 하는 4개의 벽은 바로 대출, 전세, 세금, 청약입니다. 이 벽들이 정교하게 맞물리면서 사람들은 전세를 살고 무주택 기간을 늘려 청약에 당첨되자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집을 못 사는 첫 번째 이유는 대출입니다. 비싼 집을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청년층은 더욱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LTV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아파트를 산다면 현재 집값의 50% 정도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집값의 90에서 95%를, 옆나라 일본은 90%를 대출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원금은 수십 년을 걸쳐 갚으면 되니 삶을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6억 원의 집을 사려면 50%의 대출이 나오니 3억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가진 돈도 빠듯한데 그 집이 원하는 컨디션도 아니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반면 전세를 선택하면 대출은 70에서 80%씩 나오면서 집 컨디션도 몇 단계 상승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 달콤한 선택지를 두고 다른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하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여러 채 갖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사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집을 사고 큰 것을 사기보다는 청약이 되어서 한 번에 좋은 한 채를 갖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청약입니다. 청약을 받으려면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왕 전세를 살면서 알뜰히 돈을 모아 똘똘한 한 채를 사자는 것입니다. 사실 청약 자체가 나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첨제는 운이고 가점제는 점수를 만드는 시간에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을 바라면서 실제 자신의 청약 점수를 제대로 계산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청약 당첨 사례를 보면 서울 인기 지역인 강남의 경우 70점을 넘어야 안정권입니다. 그 외 지역도 60점은 넘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4인 가족 20점, 무주택 기간을 모조리 채우면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다 합쳐도 69점입니다. 무주택자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므로 4인 가구의 가장은 빨라봐야 45세가 돼야 69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양가족이라도 늘려야 합니다. 결국 집 없이 많은 가족을 이끌고 15년 이상을 무주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나 미혼인 젊은 30대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청약 통장도 15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이 셋 이상 낳거나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까?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나 미혼 30대라면 진지하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청약 당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낼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청약만 되면 로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닙니다. 땅값, 자재비와 인건비, 그리고 주변 집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오릅니다. 이때 청약 당첨자는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첨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청약을 포기할 거라면 최대한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집을 살 기회가 있는데도 새 집을 분양받겠다는 전세를 이어가는 중이라면 나의 청약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가늠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익남님의 책 부동산 투자 수업 기초편에 나온 청약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편집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이었습니다. 저도 청약을 준비하면서 오랜 기간 무주택자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맞물려 청약 분양가 역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을 평가해보고 무리한 연끌을 피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대출과 이자를 생각하고 집을 매수했습니다. 매수와 동시에 1년 만에 제 연봉보다 높은 집값 상승을 경험하면서 청약을 위해 계속 전세를 살았다면 또 한 번 후회했겠구나 라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많은 투자 대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자신의 살 집부터 마련하고 투자를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정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투자는 자신만의 원칙과 철학으로 소신이 있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청약은 좋은 제도로 만들어졌지만 꼭 당첨을 생각하신다면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구습하고였습니다. 매일 투자하자. 구습하고.